혹시 내 가족의 유해가 안치된 곳이 경매에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 해보셨나요? 좀 충격적이죠?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설 추모 시설을 계약할 때 미처 확인하지 못하는, 하지만 정말 수십 년의 평온을 좌우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 그리고 그걸 단 몇 분 만에 피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모 시설을 고를 때 어떤 걸 가장 중요하게 따져보시나요? 아마 대부분 비슷한 것들을 먼저 떠올리실 거예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죠. 집에서 가까운지, 시설은 깨끗하고 분위기는 괜찮은지, 그리고 뭐니 해도 비용은 합리적인지. 물론 이거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것들만 살피다가는 정말 가장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질문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가족의 마지막 안식처를 수십 년 동안 안전하게 지켜줄 정말로 중요한 두 가지 질문입니다.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순간까지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질문이죠. 첫째, 이 시설의 땅이랑 건물에 은행핏, 즉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가. 그리고 둘째, 이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가 법적으로 안전한 형태의 법인인가. 이 두 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요,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일이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왜 법이 못 막아주는 걸까요? 원래 제도는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 건지, 그리고 그 제도의 어떤 허점 때문에 이런 위험이 생기는 건지 그 구조를 한번 쓱 들여다보겠습니다. 현행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추모시설은요, 반드시 비영리법인인 재단법인이 운영해야 합니다. 이 재단법인의 핵심은 바로 재산의 분리예요. 설립자 개인의 재산하고 법인의 재산을 완전히 분리해서 혹시라도 운영자 개인에게 큰 빚이 생기더라도 추모시설 자체는 안전하게 지켜내는 거죠. 뭐랄까 일종의 강력한 안전장치인 셈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강력한 안전장치를 그냥 무력화시켜버리는 법에 허점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경과규정이라는 건데요. 법이 강화되기 이전에 이미 운영을 시작했던 기존 시설들한테는 재란법인으로 바꿀 시간을 좀 줬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마주할 두 가지 심각한 위협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이 법의 허점이 우리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 두 가지 숨겨진 위험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위험, 딱 두 가지입니다. 그럼 그 첫 번째 위험은 대체 뭘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짚어보죠. 첫 번째 위험은요, 겉보기엔 멀쩡한 재단법인인데 그 안에 숨겨진 빚이 있는 경우입니다. 법에 따라서 재단법인으로 전환은 다 했어요. 근데 전환하기 전에 개인 사업자일 때 받았던 거액의 대출, 즉 근저당을 그대로 떠안고 있는 거죠. 이 슬라이드가 바로 그 위험한 경로를 보여주는데요. 만약 운영이 어려워져서 대출 이자를 못 내게 되면 은행은 기다려주지 않죠. 바로 경매를 신청합니다. 법원도 그곳이 추모시설이라는 이유만으로 경매를 막아주진 않고요. 결국 시설은 통째로 경매에 넘어가서 새로운 주인에게 팔리게 됩니다. 진짜 최악의 상황은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만약에 이 시설을 낙찰받은 새 주인이 추모시설 운영 자격이 없는 사람이면 어떻게 될까요? 소유권이랑 운영권이 분리되면서 엄청난 분쟁이 생길 수 있고요. 그 혼란 속에서 우리 유족들은 추모시설 출입을 제한당하거나 심지어는 유해를 다른 곳으로 옮기라는 통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위험도 물론 심각한데요. 사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두 번째는 이건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근본적인 위험입니다. 바로 그 추모시설이 법적인 안전장치인 재단법인이 아예 아닌 경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 경과 규정 때문에 아직도 개인 사업자나 일반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는 곳들이 꽤 많거든요.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그냥 한눈에 딱 들어오죠. 재단법인은 법인 자산이 보호되지만 개인이나 일반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은요, 운영자 개인의 다른 사업이 망하거나 개인 빚이 생기면 그 빚 때문에 추모시설 건물이 언제든 압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위험 수준이 정말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높아요. 다시 말해서 이런 경우엔 가족의 유해가 안치된 건물이 운영자 개인의 빚을 담보하는 부동산에 불과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가족의 마지막 안식처가 누군가의 빚 담보물이라니 생각만 해도 정말 끔찍하지 않나요? 자, 그럼 이 끔찍한 위험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도 계약하기 전에 딱 몇 분만 투자하면 시설의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단계 체크리스트 바로 알려드릴게요. 정말 간단합니다. 첫째, 법인 등기부등본을 열어보세요. 그래서 법인 종류가 재단법인이라고 딱 적혀 있는지 확인하시는 겁니다. 둘째, 토지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어서 빚이 얼마나 있는지 보여주는 을구가 깨끗한지 확인하세요. 이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이 두 서류는요, 모두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서 누구나 수수료 몇백원만 내면 바로 열어보고 발급받을 수 있어요. 계약하려는 시설의 주소랑 법인 이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것저것 확인하는 것도 좀 불안하다 싶으시면요. 아예 처음부터 이런 위험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된 대안을 고려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안이 바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설시설, 그리고 수목장이나 산골 같은 자연장입니다. 이 선택지들은 사설시설이 가진 근본적인 위험으로부터 구조적으로 자유롭죠. 여기서 결정적인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공설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구조적인 안전성. 지자체 자산이니까 애초에 담보 설정 자체가 불가능하고요. 따라서 절대로 누군가의 빚 때문에 경매 물건이 될 일이 없다는 거죠. 수십 년 동안 우리 가족이 찾아갈 소중한 공간에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서류 2개 확인하는 거, 이게 과도한 요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 가족을 위한 가장 필수적인 사랑이자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부디 가족의 마지막 자리가 누군가의 빚 담보가 되지 않도록 계약 전에 꼼꼼하게 따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단 5분의 확인으로 수십 년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 그 정도의 노력을 기울일 가치는 충분하지 않을까요?